안녕하세요. 테린이 아빠입니다. 2025년 5월 28일에 우리 이제 장중에서 주도주였던 산업재, 소비재, 금융이 갑자기 꺾이고, 그리고 2차 전지가 갑작스럽게 이제 반등을 하고, 삼성전자가 고개를 들고, 주도주와 소외주가 크로스가 되는 거냐, 이런 이제 우려를 많이 하게 될 수 있는 시세의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이런 이제 저의 어떤 뇌피셜적인 생각이랑, 보통 이제 이런 일이 발생을 하면은 그대로 넉넉히 있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만 그렇게 발생하지 않고 주변국들의 유사한 종목군들도 비슷한 상황을 발생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주변의 시세들을 체크를 했는데 전혀 그런 움직임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국장만의 어떤 수급 꼬임이다. 꼬임이 생긴 거다. 라고 해석을 해야 되고, 그럼 왜 생겼을까 이런 고민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내리는 어떤 뇌피셜이랑 뭐 이런 저런 데이터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8일에 가장 뭔가 파생상품 시장에 크게 뭔가 움직이는 요인이 생겨야 돼요. 그래서 오늘 어떤 뉴스가 있었냐면, 이게 오전 10시쯤부터 이미 이제 있었던 얘기인데, 한국거래소가 갑작스럽게 이제 다음 달 9일에 파생상품 시장 자체 야간 거래를 개시를 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서 이게 6월 달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선거도 있고 휴일이 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꿔야 될 수 있는 시간이 며칠 안 남았습니다. 근데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파생상품 정규 거래를 그동안 거래소는 야간 거래는 이 유렉스의 연계 운영을 했었는데, 이 야간 거래가 오전 4시까지 실시도 종료가 돼요. 근데 이게 이번에 바꾸게 되면은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동안 12시간 됩니다. 그리고 상품도 막 여러 개로 확대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은 사실 제가 이걸 딱 봤을 때 파생상품 플레이어들, 그러니까 뭐 해지를 전문으로 하는 플레이어들 입장에서는, 야, 이거 초기에 거래가 내가 원하는 만큼 거래가 안 돼서 호가 공백이나 뭔가 유동성에 대한 리스크가 있을 수 있겠네? 게다가 그 거래 시간이 바뀌게 되니까 세팅도 다시 해야 되는 거고, 약간 고민스러운 부분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외국인들 중에서 이 롱을 잡았던 것들은 줄이고, 숏을 잡았던 거는 다시 이제 걷어들이면서 약간 포지셔닝을 줄였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선물과 현물 간의 어떤 연계를 통해서. 그래서 선물 매도, 선물 매도, 현물 매수 막 이런 것들이 막 생기면서 갑작스럽게 이제 숏을 많이 쳐져 있었던 삼성전자가 좀 고개를 어거지로 들게 된 거고, 국장에 있는 그 헤지펀드 매니저들 또는 롱숏 플레이어들은 삼성전자를 대부분 많이 숏을 잡아놨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숏을 잡아놓고 주도주를 롱 잡았었는데, 갑작스럽게 이제 이 파생상품 시간 바꾸고 뭔가 변화가 갑자기 생기니까 이 변화 초기에는 시장이 적응할 때까지 그동안 했었던 롱숏의 어떤 포지셔닝을 유지하기가 부담스러우니까 롱숏의 포지션을 뭐 외국인 투자자겠죠. 외국인 투자자가 줄이다 보니까 그 줄이는 효과가 삼성전자가 고개를 드는 효과가 나타났고, 그 삼성전자가 고개를 드니까 그동안 삼성전자를 숏치고 다른 이제 주도주들을 롱 잡아놨었던 헤지펀드 매니저들이 자기네 포지셔닝이 갑자기 뒤집어지니 그로스를 줄인다고 하죠. 그래서 롱과 숏을 같이 청산하면서 포지셔닝을 줄인 게 아니냐. 그래서 오늘 이제 주도주 그룹분들의 수급 창구를 보시면은 엄청나게 이제 신금투 창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도주 쪽에서 그 신용을 가지고 이제 주도주를 많이 플레이했었던 그런 플레이어들은 신용 줄인다고 또 주도주를 팔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롱숏 청산에다가 뭐 CFD 같은 거 쓰시는 분들은 또 롱을 또 줄여야 되다 보니까 주도주들을 많이 들고 있었는데, 그걸 또 줄이다 보니까 갑작스럽게 매도가 다 압력이 커졌던 것 같다. 그런데 어쨌든 장 마감하고 나서 유럽의 방사는 잘 나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국장만의 어떤 리스크다. 게다가 제가 보고 있는 그 리스크 지표에서도 피어 앤 그리드 오실레이터가 반등하고 있는 구간이니까 그렇게 시장에 큰 위기가 있을 것 같진 않다 라고 또 생각이 들어요. 게다가 이제 그 2차 전지를 숏을 많이 쳐놔서 그런지
2차전지 쪽에 그 쇼커버가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이게 펀더멘털 상에 뭔가 변화가 있다면 탄산리튬 쪽에서 저는 변화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오늘 장중에 탄산리튬을 보니까 형편없어요. 탄산리튬 가격이 지금 거의 뭐 부도 차트처럼 내려가고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2차 전지가 급반등 해봐야 저는 지속 가능성이 낮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추세도 제가 판별하는 추세 판별로 돌려봤어요. 정말 이제 매수 시그널이 나왔고 매도 시그널이 나왔는지 너무나 궁금해서. 그래서 봤더니 두산에너빌리티는 진한 파란색에 매도 시그널이 없습니다. 이 전략대로 돌리면 어쨌든 누적 수익률은 85%, 승률은 이제 한 50% 정도 보시면 되고, 이게 상승 추세의 주도 강도가 높은 것들은 성과가 나거든요. 포스코 퓨처엠 오늘 많이 반등했지만 이 정도 반등이 매수 시그널로 추세가 돌아섰다라고 보기 어려운 그런 전략이다.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전자도 매도 시그널 이후에 아직까지 매수 시그널, 진한 빨간색이 나타나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제 하이닉스가 그나마 나은 편이죠. 하이닉스가 매수 시그널이 나왔는데 5월 16일 날 나왔고, 뭐 당연히 이제 그 엔비디아 실적 발표 전에 2주 전에 매수 시그널이 나온 거는 뭐 이벤트 드리븐 상으로도 뭐 합리적인 뭐 매수 시그널이라고 또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도주 쪽에서 뚜렷한 매도 시그널이 나온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소외주 쪽에서도 뚜렷한 매수 시그널이 나온 것도 아니고,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탄산리튬 꼬라지를 보니까 반등을 기대하기가 단기적으로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도 막 들고 있고요. 게다가 주도주 성격의 방사는 유럽은 막 날아다니고 있고, 뭐 그러다 보니까 뭐 물론 이제 미국의 오늘 아마 시장에서 다들 보려고 하는 게 뉴스케일 파워가 정말 크게 조정을 받느냐. 장전에 이제 뉴스케일 파워가 막 3, 4%씩 떨어져, 3% 정도 막 떨어져서 시작할 것처럼 폼 잡으니까, 오늘 두산에너빌리티도 장 마감하고 나서 좀 반등하다가 NXT 거래에서 다시 밀려 내려갔거든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지금 양호하게 시작한 편이에요. 장중에 또 플러스가 났었던 적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장중에 마이너스 3%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 정도의 급등했었으니까 조금 숨고르게 한다 하더라도 뭐 양전에서 마감하거나 이러면은 이 시세만 보더라도 국장의 두산에너빌리티 이런 것들이 막 6%씩 밀리거나 뭐 그런 상황이 돼야 될 그 로직은 없어 보이고, 미국의 이제 항공, 방산 뭐 이런 관련된 XAR ETF도 굉장히 성과가 좋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제 생각에는 지금 시장에 지난번에도 이거 비슷한 걸 올렸어요. 방산이 막 조정받으니까 방산의 어떤 추세가 무너졌는지 기술적으로 한번 보고 막 이랬었는데, 어쨌든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모르겠다. 추세가 무너진 것 같지 않다. 아직까지는. 추세가 무너졌을 거면은 이 뭔가 심각하게 정책발로, 지난번에 하나솔루션처럼 정책적으로 완전 그 기대를 실망으로 바꿀 정도의 역할을 해줘야 이게 확연하게 이제 매도를 한번 해보자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텐데, 지금은 아직 잘 모르겠어요. 이 소외주 쪽에서 매수 시그널이 떴는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주도주 쪽에서도 매도 시그널이 아직 뜨진 않았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에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